미국 화이자가 독일 기업과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9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중간 결과를 두고 고무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죠. 다만 반대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를 두고 궁금한 점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예방 효과 90%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 70%만 넘겨도 좋은 거다라는 얘기는 했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90%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수치입니까?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19로 막아줄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에게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한 명만 코로나19에 걸리고 나머지 9명은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 굉장한 효과를 보인 겁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독감 백신도 40%에서 최대 60% 정도의 그 예방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알려져 있고 또 90% 예방 효과를 보이는 백신은 홍역 또는 A형과 B형 백신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단 한 번도 투여해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백신이 과연 이 독감 백신보다 더 우수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그 결과도 아주 초기 결과이고 또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려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화이자는 지난 7월부터 그 미국을 포함한 6개국에서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추가 데이터는 향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신중론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그 실험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백신의 효과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문가들은 백신의 그 효능 지속성 여부 100%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의 이번 발표는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두 번째 접종을 한 지 7일 후의 결과까지만을 다뤘는데요. 그 다음 주 화이자가 긴급 사용 승인을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발표한 것만 봐도 그 결과를 하루라도 빨리 분석을 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이번 결과만으로는 효능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앞에서도 계속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초기 결과로는 효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서 보관 방법도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유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현재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화이자의 백신은 mRNA 백신이라고 불리는데요. 메신저 리보핵산이라는 그 항체 형성 유도 물질을 그 몸 안에 직접 투여하는 겁니다. 이 유도 물질이 안전하게 우리 몸의 면역 세포에 전달되어서 그 효능이 발휘되려면 영하 70도에서 또 80도 이하의 초저온에서 백신이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 독감 백신은 도관 적정 온도인 섭씨 2도에서 8도보다 훨씬 낮은 건데요.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초저온에서 백신을 운송해본 경험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 초저온 시설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급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초저온으로 백신을 보관할 시설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백신이 각 의료기관에 전달되기까지는 보관과 유통 문제가 엄청난 난관이 될 수 있다고 그 조언을 했는데요. 예. 그 화이자 백신과 같은 아주 낮은 저온의 백신을 보관해야 한다면 사실상 새로운 콜드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백신을 유통하는 전문적인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예정입니다. 예. 참 이렇게 지적을 해준 것처럼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고 넘어야 할 산들도 많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이렇게 곽강을 받고 또 기대감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지금 뭐 미국과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잡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서 좀 빨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도 당연히 커질 텐데 지금 우리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와 함께 그러면 과연 화이자의 백신이 언제쯤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시기가 잡히긴 합니까?
네, 앞서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던 국내 신규 확진자도 오늘 146명을 기록하면서 나흘째 세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이제 백신 도입이 과연 언제쯤 되냐라는 그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불안감도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화이자 백신은 물론이고 개발 중인 모든 백신의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정부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백신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제약사와의 개별 협상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현재 화이자와의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이자가 사실상 국제 백신 공유기구인 코박스 공급 체계에 들어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개별 협상 또 코박스 공급 체계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백신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물론 임상의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전문가와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도입 여부 등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